원장님 오늘 교정치료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겁먹고 교정치료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교정과 의사가 둘이 나와가지고 교정 어려우니까 교정치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 원장입니다. 주변에 보면 삐뚤삐뚤한 치아를 갖고 계셨다가 교정치료를 하고 나서 고른 치아 배열을 갖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정치료를 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정치료 결과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정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교정치료 기간 동안 느껴졌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정치료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데요. 그래서 교정치료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교정치료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는 스마일디 치과에서 치과 교정과 전문의로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신 장진웅 원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장진웅입니다. 자, 그럼 장 원장님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치아 교정 치료를 무작정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치아 교정을 통해서 많은 거를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치아 교정이 만능은 아닙니다. 물론 교정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굴 비대칭이라든지 주걱턱과 같은 골격적인 문제입니다. 얼굴 비대칭의 경우에는 좌우 턱뼈 성장의 차이라든지 또는 턱관절 질환이 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주걱턱은 윗턱은 작고 아래턱은 커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치아 위치를 교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턱뼈 자체의 길이라든지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좀 교정 치료만으로는 환자분이 원하는 결과를 다 얻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데 원장님 그러면 뭐 효과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골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치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무작정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교정을 시작한 직후에 환자분들이 많은 불편감을 호소해요. 네. 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시고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우선 교정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치아 이동이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를 뺀 공간을 치아 이동을 시켜서 닫는다고 치면은 치아에 이동할 때 먼저 머리 부분이 이동을 하고 뿌리는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뿌리 부분은 잇몸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데 뿌리 부분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잇몸뼈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치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치아에 브라켓과 같은 구조물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조물이 있으면은 구강위생, 즉 칫솔질 하는 것이 어렵고 칫솔질이 어려운 만큼 음식물이 잘 끼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물이 잘 끼게 되면은 충치도 발생하기 쉽고 잇몸 질환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런 칫솔질이 어려워가지고 교정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간과하고 구강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성인 교정, 즉 이제 중장년들도 교정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잇몸이 안 좋은 것 자체가 교정 치료에 제한점이 되진 않는데 다만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칫솔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잇몸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를 결국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교정장치에 잘 적응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교정장치로 인해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입안이 아무래도 뭐가 들어가 있으면은 입안이 많이 헙니다. 그러면 입병이 잘 생기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혓바늘이나 구내염 같은 게 잘 생기는 분들은 특히 교정 치료할 때 좀 굳은 마음을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교정 치료를 하면서 의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정하는 동안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내원
지원하셔야 되고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환자분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많이 이런 걸 잘 못 해주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치료 기간도 늘어나고 교정 후에 유지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유지 기간에도 잘 못 오시고 유지장치도 잘 착용 못 하시고 하면은 재발이 잘 일어납니다. 지금 장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정치료는 팀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와 의료진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가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환자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환자분의 의지와 습관 개선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정치료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종교합으로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교정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정치료는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원하는 바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부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은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분들이 교정치과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교정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해드리고 세심한 치과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떤 치료가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은지를 환자분들 스스로 숙지한 상태에서 그에 맞는 교정치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치과 교정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치과에서는 교정과 전문의가 아닌 실장과 상담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치료 계획이라든지 교정장치 선택함에 있어서 교정 전문의의 상담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또 치료 중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교정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교정 전문의가 상주하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원장님 오늘 교정치료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겁먹고 교정치료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교정과 의사가 둘이 나와가지고 교정 어려우니까 교정치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정치료가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때는 정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상승하는 걸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다시 한번 미리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교정치료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